네, 머니투데이 방송 13주년 기념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K-유니콘을 찾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장 가능한 유망 기업들을 발굴해볼 시간이죠. 오늘도 한성대학교 자율교양학부 김동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았습니다.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활발한 가운데 오늘 만나볼 기업도 이렇게 앞으로 성장성이 돋보이는 독보적인 시니어 산업을 다루는 기업이라고요. 네, 시니어 헬스케어 문제는 어쩌면 우리 가족 문제이기도 네. 하고 우리 사회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 퇴직한 후에 시니어로 창업하신 대표님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를 앞서간 우리 미국의 전례를 오랜 기간 동안 벤치마크에서 한국에 도입을 하고 실험하면서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요. 고령화나 헬스케어라는 이 산업적 트렌드 외에도 정년 퇴직 후에 시니어 스타트업 창업, 그리고 또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창업자, 이런 측면에서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비지팅 엔젤스 코리아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청년 창업은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청년 문제만큼 심각한 건 노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출산율만 세계 최저가 아니라 고령화의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어쩌면 청년 창업보다 더 중요한 건 노인들의 건강과 일자리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레이 크록은 우리 나이로 53세에 맥도날드를 창업했습니다. 웹판원과 운전기사, 피아노 연주자 등을 거쳐서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죠. 오늘은 한국에서 60대의 나이에 노인 문제 해결에 뛰어든 한 벤처기업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 비지팅 엔젤스 김한수 대표를 만나서 시니어 창업과 벤처,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규모는 부도 8천억입니다. 인구 100명당 45명이 노인 인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본사로부터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의 독점권을 갖고 와서 총 127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또 한편으로 나이도 무릅쓰시고 14년 동안 사업하면서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난 적 없이 계속 성장했습니다. 후배 세대로서 본받을 만한 점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니어 케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영역도 넓고 약간 막연한 느낌도 있는데 이 회사에서 주력하시는 사업이 무엇이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지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지팅 엔젤스 미국 본사는 1981년도 설립되었고 네. 글로벌 프랜차이즈로서 영국, 카나다, 멕시코, 한국 등 총 752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비지팅 코리아는 2007년도에 네. 미국으로부터 계약하여 도입되어서 방문 요양 등 지금 현재 국내 1위 기업으로 제주도를 비롯하여 총 127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연간 산업으로서 조약안보, 요양원, 복지연구, 시니어 푸드를 운영하는 종합 시니어 토탈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으로서는 케어 사업인 노인장기 요양 사업과 중산 케어 사업이 있으며 저희들이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중산층 케어 사업이 저희들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산층 케어. 네. 네. 혹시 한국에서 국내 노인 요양이나 뭐 복지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좀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010년도에 전 인구의 65세 노인 인구가 11%였습니다. 네. 그런데 10년 후 2020년에는 15.5%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60년도에는 45.5%가 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이것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인구 100명당 45명이 노인 인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네. 한국 실버 시장 규모는 2010년도에 22조 년대, 네. 즉 말하면 2020년도 10년 후에는
84조 원이 되었고 네, 10년 사이에 380%가 증가했습니다. 네, 네. 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2007년도 말에는 고객이 22만 명이었습니다. 네, 네, 네. 지금은 90만 명으로 430%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고객으로 10만 8천 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장기 요양 시장 규모는 현재 9조 8천억입니다. 이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시장이 커지는 곳에서 기회를 포착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또 한편으로 나이도 무릅쓰시고 이렇게 창업을 하신 걸 보면 이게 기업가 정신이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비지팅 인젤스 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사업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의 구조, 조직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지팅 엔젤스는 미국으로부터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도입되었습니다. 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한국의 독점권을 갖고 와서 미국 본사로부터 모든 시스템, 노하우를 사가지고 네. 매달 로열티를 미국에 공급합을 해가지고 네, 네. 매달 인포메이션, 새로운 정보를 받고 새로운 노하우를 받아가지고 그 가맹점에게 배포해서 마케팅과 관리가 잘 될 수 있고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비트ик 엔젤스도 전국 127개의 가맹점에게 미국으로 받은 시스템, 노하우를 시대에 따라 변화에 따라서 네. 그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 가맹점에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 시스템이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말하면 수익이 좋은 기업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간병인을 통한 재가 요양. 이게 시장이 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워낙 요즘에 또 젊은 그 어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폭발적인 성장하고 이런 데들이 있어서 그렇게 봤을 때 뭐 매출이 막 그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 이런 것은 약간 의구심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전략과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실지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비트 엔젤스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으로서는 저희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를 응용해가지고 네,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비트 엔젤스 바로 해가지고 VAR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A는 비트 엔젤스가 되는 거고 RO는 로봇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은 비트 엔젤스는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빅데이터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거래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지연구라든가 식사라든가 케어를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지금 말하면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한 고객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금년도 케어 플레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으신 어른 기반으로 해가지고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O2O 매칭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요양보호사를 고객에게 이제 보내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B2C 모델 관리 시스템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중산층 케어를 개발하고 이 개발 통하여 정말 시니어 푸드 복지 연구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결합된 것이 VARO, 비트 엔젤스 바로 로봇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가장 환자들 촘촘하게 케어하시면서 데이터도 많이 쌓였고 그 안에서 교육이나 관리 포함해서 수익원도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장 모델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하면 아까 바로 중에서 고객 발굴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 고객 발굴 예를 들면 강남 같으면 강남 테란노에 정말하면 고객들, 저희 주 타켓이 여자 30세에서 60세 분들인데, 거기 60세 분들은 자기 어머니가 이제 정말하면 고객이 될 수 있고, 30대는 할머니가 고객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많이 카드를 쓰느냐, 음. 그 카드 지역이 얘는 발이 바뀌었냐, 아니면 또 스토어가 바뀌었냐, 어느 곳에 있는 그 위치를 따고 그쪽이 저희들이 주 통로로 이제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마케팅을 거죠.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것이 빅데이터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런 인공지능에 의한 것이니까 고객 발굴은 특이하게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데이터가 가장 많은 네네. 비지팅 엔젤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CJ 프레시웨어라는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작년 7월 달에 CJ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심평원 국민건강보험 평가원으로부터 시니어 푸드 제공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B2G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네. 이제 승인받아 하는 것이니까 네. 이 B2G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검증되는 40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120개 지방자치단체가 더 선정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정말하면 이 사업은 정부 대상으로 B2 사업하고 네. 비트ик 엔젤스는 B2B 사업, B2C 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네. 또한 비트ик 엔젤스에서는 식사 제공을 받는 가정에 케어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객 확보에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노인 요양 산업은 정부가 부담하는 그 건강보험 재정도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어지간한 가정이면 다 이 노인 요양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니 이런 건 뭐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 역할에만 기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이제 민간에서 활동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비지팅 엔젤스가 생각하는 한국의 실버 요양시장 그 속에서 비지팅 엔젤스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네.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이 시작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트ик 엔젤스는 정부로부터 포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첫 번째,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5차례 5회 연속적으로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오직 비트ик 엔젤스만 갖는 달성한 성과입니다. 또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정받았습니다. 방문요양부에서는 소비자 만족도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방문요양부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공영방송에 저희들이 방영되었고 또한 미국 주재 한국 MBC 방송에 또 방영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비트ик 엔젤스 현재 고객은 6,800명이며 요양보호사는 6,200명이 되겠습니다. 15년째 지금 영업하시면서 꾸준히 성장하면서 그래도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 이런 요청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서비스를 영위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제 기업의 가치를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이런 좀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비지팅 엔젤스만의 고유한 이제 비즈니스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1981년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시니 홈케어 연구소에 있는 제프리라는 부사람으로부터 4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장성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의료기술 발달을 인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수명이 연장되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 사업은 성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GNP가 증가하고 GNP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개인재산이 증가하고 개인재산이 증가하면 노후에 케어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수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노인복지는 급속도로 성장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이랍니다. 만약 미스터킴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사업을 못할 때 미사킴 사업의 케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4년 동안 사업하면서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난 적 없이 계속 성장했습니다. 야, 단 하나, 네. 저는 미래 사업에 더 성장 가치가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이 사업을 알차게 키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창업기업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니어 세대로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정말 되게 빈자리를 잘 메워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배 세대로서 본받을 만한 점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한국은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세계 모범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노인의 건강 문제, 즉 헬스케어는 정말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만 기대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초고령 인구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비지팅 엔젤스 코리아는 민간이 시니어 헬스케어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에서 기업의 형태로 할 수 있는 일에서 해법을 찾았고 이를 한국에 도입해서 15년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한국의 창업기업으로서 정부와 협력하고 또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고 또 많은 개인들을 고용하면서 말이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여가는 사회적 기업 비지팅 엔젤스의 미래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네, 비지팅 엔젤스 코리아 영상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정말 성장성이 돋보이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늘 이 질문에는 교수님이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 인터뷰 중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지난주에 그 페르소나 AI라고, 그 기업 소개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인공지능의 먹잇감이랄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하는 거라면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지팅 엔젤스는 시니어의 건강뿐 아니라 소비, 그다음에 식생활, 뭐 양리적 반응, 그다음에 구매 패턴이나 마케팅 지표, 뭐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면서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꾸려 나간다면 아마 이제 건실한 중견기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을 발굴해보는 K 유니콘을 찾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와 AI를 통한 시니어 케어로 100세 시대 시니어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비지팅 엔젤스 코리아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대학교 자율교양학부 김동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